이렇게 좋아도 되는 걸까요?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날아올랐습니다. 코스피 2,7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다 같이 레벨업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호재로 작용했던 관세 뉴스 밤사이에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효력 일시 유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관세 이슈로 상승했던 섹터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시장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1.9% 가까이 급등하면서 2,720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치이자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는 19%가량 올라면서 반등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에 엔비디아 호실적, 한국은행 금리 인하 등의 호재들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2,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9개월 내내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는 어제까지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6,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만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도 281억 원 팔아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마감가 보시죠. 어제는 반도체 투톱 엔비디아 효과로 상승을 했고 자동차 대표주는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는데 오늘 상황이 바뀐 만큼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요. 방산 대표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 반등했고 새 정부 기대감에 증권주인 KB금융도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도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 2차전지 대표주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만 약세 보였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0전 내린 1,37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선 하락폭을 넓혔는데요. 법원 결정으로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로를 찾는 등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에서 소비 둔화가 확인되고 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한 점도 달러의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371원 40전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소폭 내리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업종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섹터 관련 보고서입니다. 우선 하나증권에서는 철강업 리포트부터 보시죠. 하나증권은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가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이전 불황기보다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개선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수입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열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요. 또 대선 이후로 국내 주택 착공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 철근을 포함한 봉현강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PBR이 0.2에서 0.3배에 불과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그리고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세아베스틸 지주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자동차 섹터 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관세 완화 시그널이 있어야 하고 3분기 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관세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선 구매 수요도 장기적으로 섹터에 부담이 되고 환율 역시 불안정합니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관심 종목을 다르게 가져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관세 우려가 지속될 경우엔 관세 노출이 적고 로봇 모멘텀이 있는 현대오토에버와 S&T 모티브를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관세 우려가 완화될 경우엔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관세 노출도가 높고 로봇 모멘텀이 있으며 주주 환원과 배당 모멘텀까지 보유한 대형주를 추천했습니다.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HL만도, SL, 맥센타이어를 제시했습니다. 업종 리포트 투자에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엔 미국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4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 정리했는데요. 어제 코로나19 관련주가 약세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진원생명과학의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가 나오면서 진원생명과학 포함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하시죠.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3% 넘게 뛰었는데 국내 증시 지금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은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0.36% 약세로 55,900원, SK하이닉스가 1.42%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20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0.19% 반등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0.52% 약세 이어갑니다. 현재 거래가 28만 6,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23% 오름세로 거래가 85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빅5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 0.6% 강세로 33만 6,500원, 반면 2차 전지 대형주들, 지금 에코프로 형제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내림세로 89,600원, HLB는 0.37% 오름세고요. 에코프로가 0.35%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42,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5위의 펩트로는 1.1%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2만 7,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한 만큼 조정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섹터가 주도권을 잡고 갈지 확인하시면서 하락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